최근 테슬라 가격이 미친 듯이 쫙쫙 오르니까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넌 좋겠다. 천천히 좀 담으려고 했더니 그냥 날아가네. 급하게 올랐으니까 조정 받겠지? 설마 계속 가겠어? 어우, 인도량 잘 나오네. ESS 성장세도 장난 아니라며? 테슬라에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 또는 어떤 자산이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자산의 가격 상승은 늘 소리 없이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빛의 속도로 지나간 잔재를 언론이 그럴듯한 시나리오로 채우고 그걸 대중들에게 설명할 뿐이라는 걸요. 아마 테슬라 인도량이 지금처럼 나왔어도 주가가 급등했다가 하락으로 마감했으면 언론은 기대감에 올랐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끝입니다. 즉 가격의 오르내림을 표현하는 언론이 설명하는 내용들은 거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를 비롯한 수많은 투자의 현인들은 뉴스에 나오는 주가를 설명하는 이야기의 90% 이상은 모두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인트로에서 언급했던 테슬라 급등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떡상이라는 가격에 반응한 것뿐, 테슬라라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좋은 기업, 훌륭한 CEO, 놀라운 사업성의 포트폴리오, 미친 미래비전의 혁신기업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다가도 가격이 내리꽂으면 어느새 관심은 식고 망해가는 회사, 정신나간 사기꾼 CEO, 경쟁력 없는 레드오션의 포트폴리오, 꿈만 팔고 있는 가치없는 좀비 기업이라며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가격이 또 오르면 다시 엄지손가락으로 조용히 바꿔 올립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간사한 거죠.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뀌고 강하게 다짐해도 그 다음날 바로 뒤집고 10년 장기 투자하겠다더니 50% 빠지면 바로 손절하고 떠나고 다시 30% 오르니까 또다시 들어오고 그러다 횡보하면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 오르니까 난리 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하죠. 떡상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생각대로 안 오르니까 욕하고 있죠. 왜 이렇게 안 가냐고 답답해하고 있죠.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폭락론자 말 들으면서 인구 감소에 전세 사기, PF 사태로 대한민국 부동산은 끝났다고 열심히 떠들어대는 이야기 듣고 있다가 서울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서 정고점 돌파하는 지역들이 강남 말고도 이곳저곳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온기가 슬슬 주변에 퍼지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생각하던 대기 매수자들이 슬슬 조급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투자가 늘 이렇습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니까 자꾸 내려가는 가격에 반응하고 그걸 설명하는 언론에게 현혹되고, 그렇다고 그 자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판별도 못하고, 안 좋다고 하니까 투자를 멈추고, 그러다가 가격이 올라가서 좋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투자하려고 하니까 이미 많이 올라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패턴을 수없이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장기적 우상향 구조에 대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은 뭘까?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가 있을까?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걸까? 그럼 그 자산의 핵심은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부동산의 본질이 무엇이고 주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비트코인이 왜 등장했고 유지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자산들의 핵심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대고 악담을 퍼붓고 당장 팔라고 악을 쓰고 소리쳐도 묵묵히 적립 매수를 이어가며 보유한 자산을 꽉 쥐고 있을 수 있는 거죠.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보셨죠? 장기 투자가 얼마나 힘들고 남들 오를 때 하락하고 횡보하는 게 얼마나 참기 힘든지 느끼셨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테슬라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 조금씩 주식을 담아가고, 또 누군가는 못 참고 다 던지고 다른 자산으로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조금만 지나면 주가는 갑자기 단 며칠 만에 미친 듯이 상승하죠. 월가의 현인들이 그들의 책에서 말했듯이 장기 투자의 성패는 단순히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는가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단 며칠 동안 주식을 보유했느냐 안 했느냐로 갈린다는 겁니다. 즉, 그 단 며칠이 언제일지 그 누구도 지속적으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았다면 우직하게 자리를 잡고 계속 보유하고 기다리는 전략으로 그 며칠간의 폭등 구간을 취하는 거죠.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했어도 그 폭발적인 상승 직전에 팔고 떠났다가 그 상승에 놀라서 다시 돌아오는 식의 패턴을 반복하면 수익률은 급격히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핵심이 오랫동안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 기간의 총합이 오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들고 있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차트 좀 볼 줄 안다고 하는 사람,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람, 금리나 경기를 잘 맞춘다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촉이 좋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을 발견해도 많은 물량을 매집했어도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전부 사라지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늘 익절이란 표현으로, 모멘텀이라는 표현으로, 유동성이라는 표현으로, 경기 변화라는 핑계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기 투자자들은 이런 걸 몰라서, 이런 얘기를 못 들어서, 이런 걸 느끼지 못해서, 예측이란 행위를 할 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해봤자 못 맞춘다는 걸, 한 번은 운 좋게 맞춰도 연속적으로 맞출 수 없다는 걸 알고 투자 수익률의 핵심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단 며칠이라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곳에 진을 치고 오랫동안 기다리며 시간이 만들어주는 포획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며 투자와 자신의 본업, 삶의 질이 균형을 잡는 가장 좋은 투자 방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도, 10년 후도 계속 장기 투자를 이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투자한 그 자산의 본질 가치가 실현되는 중요한 마일스톤의 과정까지. 매도 가격, 목표 주가?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법정화폐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원화나 달러로 표시된 숫자가 미래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만히 시간만 지나도 인플레이션만큼 자산의 가격이 알아서 화폐 가치 하락만큼 오르는데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목표 가격이라는 의미의 숫자를, 그것도 원화나 달러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그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다는 것은 좋은 자산을 열심히 매수해놓고 10시간 후로 알람을 맞춰놓은 다음에 알람이 울리면 그냥 판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표현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그냥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람이 울리니까 판 것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의 기준을 절대 가격으로 정하지 말고 자신이 투자한 자산이 갖고 있는 미래 비전의 중요한 마일스톤들 중에 자신의 나이와 은퇴 유무, 목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감안해서 자신만의 적절한 시점을 잡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테슬라의 FSD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투자하겠다. 나는 부동산 재건축이 완공되면 그때 매도하겠다. 나는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올 때까지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그 자산의 중요 미션들로 잡는 게 가격을 기준으로 잡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은 그 구조의 변화가 생기기 전까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요. 아마 제 채널을 오랫동안 봐주시고 처음부터 정주행까지 하신 분들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그동안 제가 수많은 영상들에서 얼마나 많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한다고 욕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반복해서 말한다고 모두가 깨닫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장기 투자 마인드셋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설령 그 순간 알고 있고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도 정작 위기의 순간이 되면 싹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비슷한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늘 같은 지점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함정에 빠지는 게 우리들인데 제가 어떻게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제가 매번 같은 말씀을 드려도 구독자님들마다 와닿는 순간들이 다 다르고 어느 시점에 들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또 다른 거죠. 그리고 결국 이런 흐름이 1년, 2년, 5년, 7년 반복되면서 장기 투자의 대장정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간마다 저는 이곳에서 늘 중심을 잡고 장기 투자의 중요성과 제가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을 거니까요. 장기 투자자분들은 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혼자라는 생각, 외롭다는 생각 말고 지금 이 순간 같은 생각을 갖고 투자하고 좋은 자산들을 매집해 나가고 모아가고 있는 장기 투자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2030년까지 끊임없이 흔들림 없는 장기 투자를 이어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